자, 이번 14강은 저번에 12강에서 그 세포 내 막 구조물 같은 것들의 특징하고 뭐 이 명칭하고 공부를 했었을 때 핵 속의 DNA에서 이제 RNA를 거쳐서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것까지 그 12강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그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유전 정보는 또 어떻게 뭐 암호화되어서 DNA에 저장되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공부를 해볼 겁니다. 먼저 여기 DNA하고 유전자하고 이런 용어를 정확하게 구별을 해서 알고 있어야 개념이 확실한 건데, 이게 좀 어렴풋하게 알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DNA는 요거 말하는 겁니다. 그 이중나선 구조로 막 꼬여 있던 거, 그게 DNA고, 유전자라고 하면은 그 DNA에서 특정 부분, 뭐 요 부분에는 뭐 어떤 뭐 쌍꺼풀을 만드는 유전자, 뭐 요 부분은 뭐 머리카락을 곱슬머리, 생머리, 뭐 그런 걸로 만드는 유전자, 그런 게 DNA에 이중나선 구조로 꼬여 있는 거기에 DNA에 유전자가 요 부분, 요 부분, 뭐 이런 부분 이렇게 유전자가 있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그래서 여기 보면 생물의 형질, 자 여기 형질이라고 하는 게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된 거, 그런 것들을 형질이라고 하는데, 뭐 그 혀말기 동그랗게 되는 거, 그런 거, 그 다음에 엄지가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구분형도 있고, 아무리 막 이렇게 이렇게 더 이렇게 해도 이렇게밖에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고, 엄지가 그런 것도 다 이제 형질입니다. 뭐 쌍꺼풀, 그러니까 눈꺼풀이 쌍꺼풀이냐 외꺼풀이냐, 그다음에 머리카락이 뭐 곱슬머리냐 생머리냐, 그런 것들 다 형질입니다. 뭐 피부 색깔 이런 거 전부 다 그런 걸 결정하는 유전자가 DNA의 특정 부위에, 이렇게 특정 부위에 있는데 염기 서열 형태로 저장돼 있다. 염기 서열이니까 그 순서가 어떻게 나열되어 있냐에 따라서, 그 염기는 요것도 저번 시간에 배웠었죠. 그 뉴클레오타이드가 쭉 연결되어 있는데 당인산 그 결합된 거에 그 안쪽에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당인산 쭉 있는 그 DNA의 그 나선 그 바깥쪽 부분이고, 안쪽에 염기가 뭐 AT, GC 그런 게 쭉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는데, 이게 세 개씩 묶여가지고 암호화되어 있다. 그 암호화된 거를 과학자들이 다 밝혀냈죠. 다 밝혀냈어요. 자, 그래서 그 특정 부위의 염기 서열 형태로 암호화돼서 저장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보면 여기 이제 세포입니다. 세포의 요 핵 속에 평상시에는 염색4로 있죠. 염색4로 있는데, 세포 분열을 할 때만 염색4가 염색체로 응축이 되죠. 세포 분열을 할 때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 눈에 이제 그 사진 같은 거에 이제 이렇게 X자 모양으로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은 세포 분열할 때 사진을 찍은 거겠죠. 염색4로 있을 때는 잘 안 보입니다. 이게 안 보여요. 염색체로 있을 때만 이렇게 보인다, 응축돼야 보인다, 관찰이 가능하다. 그러다가 얘들을 이제 더 자세하게 염색4 얘를 더 풀러서 봤더니 DNA가 있고, DNA를 요 히스톤 단백질, 얘는 뭐냐면 왜 그 두루마리 휴지 있죠. 휴지가 휴지 여기 있네. 이렇게 두루마리 휴지 이렇게 있으면, 내가 쓰는 거는 이거 휴지 여기고, 요 휴지심 있죠. 이거 휴지심. 예. 휴지심이 휴지를 돌돌돌돌 감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휴지심이 있어야지 휴지를 딱 이렇게 감아갖고 안정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히스톤 단백질도 DNA가 히스톤 단백질 얘를 돌돌돌 이렇게 감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DNA 구조 안정화 시켜주는 거고, 히스톤 단백질은 유전 정보는 여기 이중나선 구조 여기에 염기 서열 형태로 암호화되어 있다. 이렇게 정확히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전 정보였고, 이제 DNA에 있는 염기 서열, 그 유전 정보에 따라서 다양한 단백질, 뭐 효소도 만들고, 뭐 호르몬도 만들고, 뭐 항체도 만들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합성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몸에 있는
뭐 이런데 피부세포, 피부세포 이런데 에도 피부세포건 뭐 여기 어떤 뭐 내 몸에 있는 어떤 한 개체의 몸에 있는 세포의 핵 속에는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자가 다 있는 거죠. 다 있는데 그 중에 뭐 머리카락을 만드는 모낭세포는 머리카락 만드는 것만 이거 전체가 이제 부모한테 받은 게 다 있는데 특정 부분만 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는 단백질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자의 베타세포에서는 인슐린을 막 만들어. 걔는 그러면 이제 그 이자의 베타세포에는 다 있는데 부모한테 받은 유전자가 다 있는데 인슐린을 합성하는 그 부분만 유전자가 발현이 이제 되는 겁니다. 단백질로. 그렇게 알면 되고 그다음에 왜 하필이면 여기 보면 이제 유전 정보가 세 개의 염기가 묶여 있어서 암호화되어 있냐? 요것도 이제 다 밝혀냈는데 얘가 이제 세 개씩 얘들이 뭐를 지정을 하냐 하면 얘네들이 세 개씩 해갖고 이제 아미노산을 하나씩 지정을 합니다. 요것도 뒤에서 이제 배울 건데 특정 아미노산. 근데 아미노산 종류가 몇 가지예요? 20가지죠. 20가지. 아미노산이 20가지. 아미노산 종류가 20가지야. 그러면 염기 서열은 DNA의 염기 서열은 염기가 A, T, G, C 네 가지잖아요. A, T, G, C 이렇게 네 가지. 그러면 네 가지를 가지고 20가지 서로 다른 거를 만들어 줘야 돼. 그러면 만약에 그러니까 수학에서 그 뭐 경우의 수, 자, 요 자리에 네 가지가 올 수 있는데 그럼 만들어질 수 있는 가지수는 네 가지밖에 없죠. A 들어오면 어? 뭐 기억이라는 아미노산, 여기가 T가 들어오면 뭐 니은이라는 아미노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네 가지밖에 안 돼. 그러면 20가지 아미노산을 이거 염기 네 가지 가지고 도저히 못 만들어. 그러면 아 염기가 두 개씩 짝을 지어서 있나? 두 개로 했더니 자 여기도 네 가지, 요 자리에도 또 네 가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AA가 오면은 뭐 기억이라는 아미노산, AT가 오면은 뭐 니은이라는 아미노산 하다 보면은 네 가지니까 16가지 아미노산밖에 최대로 못 만들어. 경우의 수가 그래. 그럼 또 안 되잖아. 그래서 세 개 자리, 세 개의 염기가 이제 한 조를 이뤄서 해보니까 네 가지 여기도 네 가지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아, 가능한 경우의 수가 이제 몇 가지? 4, 4, 4 곱하면 16에다 4 곱하니까 64가지. 64가지의 경우의 수가 가능한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뒤에서 배우는데 64가지인데 이 중에 겹치는 것들이 있어요. 겹치는 것들이 64가지인데 그 중에 이제 그 정보에서 같은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것들이 있어서 이제 20가지 아미노산을 충분히 다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세 개의 염기가 묶여서 요거를 뭐 3염기조 또는 이제 DNA에서는 트리플렛 코드 이렇게 부릅니다. DNA에서는 트리플렛 코드, RNA에서는 이제 코돈이라는 말을 쓰고요. 코드, 코돈 이렇게 DNA에서는 코드, RNA에서는 코돈. 요거 헷갈리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유전 정보가 어떻게 그러면은 흘러가냐? 자, 여기 보면 DNA에서 핵 속의 DNA에서 이제 전달, 그러니까 복사해서 전달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DNA에서 RNA로. 근데 RNA인데 RNA 종류가 세 가지예요. mRNA 지금 배우는 mRNA, 그다음에 tRNA, 그다음에 rRNA. 그래서 tRNA는 쉽게 말해서 이제 요 3염기조에 따라서 tRNA가 이제 mRNA에 있는 그 코돈에 따라서 특정 아미노산을 끌고 와요. 그 끌고 오는 RNA를 tRNA라고 하고,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고1 과정에서는 몰라도 괜찮고, rRNA는 그 저기 핵 속의 그 그거 이제 뭐 합성할 때 그런 데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두 개는 몰라도 되고, mRNA, M이 요게 그 메신저라는 뜻인데 메신저. DNA에 있는 유전 정보를 메신저, 전해주는 거야. 전해주는 거. 그렇게 해서 mRNA에 전사를 합니다. DNA에서 유전 정보를 전달해서 복사를 해주는데 전사해주는데 하나가 바뀌죠. 그러니까 DNA에는 염기가 ATGC, RNA에는 AUGC,
그러니까 U로 바뀌죠. T가 U로 바뀌어서 전달을 이제 해주는 겁니다. 그 과정을 전사라고 하고, 그러면 요게 이제 그 세포질에 있는 리보솜, 단백질 합성하는 세포 내 소기관이죠. 리보솜으로 와서 어떻게 번역을 합니다. 암호화 되어 있으니까 막 번역을 해갖고 그 아미노산을 펩타이드 결합을 쭉 시키는 곳이 리보솜이죠. 그렇게. 그래서 이 과정을 뭐라 그러냐면 중심원리라고 합니다. 중심원리. 센트럴 도그마, 뭐 중심원리 이렇게 얘기하고, DNA의 유전 정보가 RNA를 거쳐서 단백질에 합성되는 거다. 그거를 중심원리라고 이제 생물학자들이 말을 한 겁니다. 물론 예외도 있어요. 예외도. 그러니까 유전 정보가 DNA에서 RNA로 가서 단백질을 합성해. 이게 중심원리인데 역전사 효소를 뭐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경우는 RNA에서 DNA를 이제 합성을 하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몰라도 괜찮고, 중심 원리 DNA 유전 정보가 RNA로 가서 단백질을 합성한다. 뭐 학교 서술형 시험에 중심 원리에 대해서 뭐 아는 대로 쓰시오. 뭐 이 말 쓰면 됩니다. 아니면 거꾸로 이 말이 나오고 이걸 지칭하는 용어는 뭐냐? 중심 원리라고 쓰면 되고.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전사는 DNA 유전 정보가 mRNA로 전달돼. 이거는 핵 속에서. 그래서 이제 mRNA가 핵공을 통해서 빠져나가죠. 그래서 리보솜으로 가면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이제 그 유전 정보 mRNA로 전달된 유전 정보에 따라서 단백질을 합성을 한다. 이렇게 이 과정을 정확히 여기 전사, 번역 이 말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DNA 복제는 세포 분열할 때 하는 거죠. 이건 저 중심 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발현되냐 그거를 이제 더 정확히 보면, 자, DNA의 이중나선 구조니까 1번 가닥, 2번 가닥 이렇게 있는 겁니다. 지금 염기가 이렇게 상보적으로 AT끼리 GC끼리 결합을 하고 있죠. 그럼 이제 전사를 하면 mRNA로 전사를 했는데, 이게 가닥 1하고 가닥 2 중에 뭐를 전사했는지 그것도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그림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mRNA를 보니까, 전사된 걸 보니까 전사된 가닥에 UCG가 왔어. 그러면 A, U, G, C, C, G. 가닥 1번을 전사를 했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닥 2면 C, C, G, G. 이 뭐야? 똑같잖아. 그러니까 전사를 할 때도 얘를 이 DNA 이중나선 구조된 거를 여기 수소결합으로 돼 있잖아요. 그 염기끼리 수소결합돼 있는데 이걸 다 풀러요. 다 풀러갖고 그 RNA 합성 효소가 다 풀러갖고 다시 거기다가 풀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상부적인 염기를 어, 만들기 때문에 G, C, G, C, C, G 이게 맞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닥 1번을 요 mRNA는 주용으로 해서 전사를 한 거다. 그럼 여기 기억 부분에 뭐가 들어갈까요? A, U, T, A, G, C 이렇게 UAC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야 맞죠. 해서 자, DNA 이중나선이 풀리고 그중 한 가닥을 주용으로 해서 mRNA가 전사가 되는데 어떤 가닥인지 그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럼 전사될 때 염기는 상부적으로 대응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DNA의 염기에 A가 오면 mRNA는 U가 오고, DNA에 T면 A, DNA에 G면 염기가 mRNA에는 C가 오고, C면 G 이렇게 해갖고 이제 상부적으로 대응된다는 거 전사를 할 때. 그래서 이제 위 요 그림은 가닥 1을 주용으로 해서 mRNA가 전사된 거다 이렇게 찾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말했던 표가 요겁니다. 어떤 학생들은 선생님 이거 외워요 하는데 외우는 게 아니고 이 찾을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자, 요걸로 한번 볼까요? 여기에 UCG야 이거를 리보솜에서 이제 번역을 했더니 세린이라는 아미노산이 온 거예요. 왜? 자, UCG니까 요거는 코돈표입니다. 코돈. 아까 DNA에 있는 이 3염기조는 코드라 그랬고,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코드. mRNA에 있는 거는 이제 코돈입니다. 코돈. 그래서 이건 코돈표입니다. 코돈표. 그래서 UCG니까 찾으면 U 첫 번째 U, 그 다음에 두 번째 C, UC, 그 다음에 세 번째가 G. 그러니까 얘 UCG는 세린이라는 아미노산이구나. 세린 딱 왔네. UAC. 자, 첫 번째 U,
A, 그 다음에 C니까 여기 해서 타이로신 여기 왔죠. 그 다음에 GCC 똑같은 방식을 찾으면 G, 그 다음에 C 여기 오면 이제 알라닌. 예. 그래서 아까 이제 총 경우의 수는 64가지죠. 64가지인데 UCU, UCC, UCA, UCG 얘네들은 다 세린이라는 아미노산을 지정을 한다.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세보면 여기 20가지입니다. 20가지. 64가지 경우로 해갖고 20가지를 지정하니까 이렇게 겹치는 것들도 있다. 그렇게 알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유전자 그 이상, 그러니까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 적혈구 모양이 원래 이렇게 동그랗죠. 도너츠 모양인데 이게 남모양 이렇게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러면 얘는 모세혈관 이런 데를 막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산소 운반도 잘 못하고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심각한 빈혈 생기는 거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 봤더니 그 적혈구의 헤모글로빈 그거 이제 단백질로 되어 있잖아요. 입체 구조로 해갖고 정상적인 헤모글로빈의 DNA를 봤더니 CTC야. 염기 서열이. 그래서 mRNA로 전사가 되면 GAG야. 그럼 얘는 GAG니까 글루탐산이라는 자 GAG 여기 글루탐산이라는 아미노산을 갖고 와서 이제 인접한 아미노산하고 펩타이드 결합을 시켜. 그러면 이제 정상적인 모양의 그 적혈구가 나오는데 돌연변이가 생겼어. 뭐 어떤 이제 원인에 의해서. 그러면 DNA의 염기 서열이 CTC에서 CAC로 하나가 바뀐 거야. 타이민이 아데닌으로 하나가 바뀐 거야. 이거 하나 바뀌었다 그래갖고 그러면 당연히 mRNA도 바뀌겠죠. GUG야. 했더니 GUG는 발린이라는 아미노산이야. 그랬더니 적혈구 모양이 남 모양으로 바뀌어. 그럼 이제 심각한 빈혈이 생긴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유전자 이상에 의한 유전 질환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 같이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유전 암호를 갖다가 다 이제 과학자들이 밝혀냈다고 했잖아요. 밝혀내고 딱 보니까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세균부터 원핵 생물인 세균부터 제일 고등하다고 생각하는 이제 사람까지 유전 암호가 다 똑같더라. 다 똑같더라. 그래서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이제 공통 조상에서 진화를 했구나라고 이것도 알 수 있죠. 진화의 증거 중에 한 개죠. 이것도 유전 암호 체계, 그러니까 ATGCC 뭐 그런 게 원핵 생물인 세균부터 사람까지 다 똑같더라.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 갖고 그러면 자 이거 대장균은 원핵 생물이니까 이제 핵이 없죠. 이제 요게 그 DNA. 그 다음에 대장균 얘는 이게 고리 모양의 DNA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플라스미드라고 부르는데 요 말은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플라스미드. 그러니까 얘를 이용해 갖고 유용한 유전자를 얘한테 삽입을 시켜가지고 얘를 다시 어떻게 재조합한 다음에 걔를 대장균을 막 세포 분열을 시키면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대장균 이런 것들은 세포 분열을 어떻게 그러니까 세포 분열을 하면 하나가 두 개가 네 개 이렇게 엄청 빠른 속도로 그 분열을 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유전자를 그걸 발현시켜서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걸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실제로 이제 인슐린 합성하고 할 때 쓰고 그래서 이 과정을 보면 그런 것들 이제 유전자 재조합이라고 하는데 사람 세포에서 이제 그 인슐린을 합성하는 정보가 있는 유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한 건데 그거를 잘라내. 이제 가위로 잘라내듯이 그 가위 역할하는 게 이제 제한 요소라고 합니다. 그럼 요 같은 요 제한 요소로 플라스미드를 잘라. 플라스미드 요것도 대장균이 갖고 있는 고리 모양의 DNA인데 대장균도 사람도 전부 다 이 염기 서열이 ATT, G, C, U U를 쓰면 안 되지 DNA니까 ATT, GCC 뭐 또 AAT, TAA 쭉 이런 게 같은 거 ATGC 같은 거를 쓴다 이거죠. 그래서 같은 제한 요소로 자르면 같은 부위가 잘려요. 같은 부위가 잘려. 그러면은 그거를 또 이제 풀 역할하는 거 리게이스 그걸로 붙입니다. 붙이면 이제 이렇게 재조합된 거야. 재조합된 거야. 그래서 인슐린을 합성할 수 있는 정보가 있는 그 유전자가 있는 부분을 제한 요소로 잘라.
그거를 같은 제한 요소로 대장균에 있는 고리 모양의 DNA 그 플라스미드를 또 그 같은 제한 요소로 잘라갖고 갖다 끼워 삽입을 해. 그러면 그게 같은 제한 요소로 잘랐으니까 그 모양이 딱 맞아요. DNA가 상보적으로 결합을 하잖아요. 딱 맞아요. 그래서 그 DNA 연결을 시켜준 다음에 걔를 다시 대장균에 삽입을 시켜. 재조합된 플라스미드를 대장균에 넣고 얘를 세포 분열을 막 시키면 이제 요 부분도 복제가 되니까 이렇게 사람의 인슐린을 합성할 수 있는 유전 정보가 대장균에 재조합된 거잖아요. 그러면 얘들이 이제 대장균도 요 이제 DNA 대장균의 고리 모양의 DNA는 유전 정보가 발현이 되잖아. 그러면 요 정보에 맞는 인슐린을 막 합성을 합니다. 그걸 이제 사람이 이용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그 제일 공부한 거 중에 중요한 거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거는 이제 DNA하고 유전자의 그 개념. DNA 이중나선 구조의 유전자가 특정 부위에 암호화돼서 이렇게 염기 서열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 그다음 생명 중심 원리. 아까 얘기했던 DNA에서 전사가 돼서 RNA로 유전 정보가 전달되고, 그러면 RNA에서 이제 단백질이 이제 RNA에 있는 유전 정보를 가지고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합성을 한다는 거. 그다음에 유전 암호 체계가 원핵생물부터 사람까지 모든 생물이 다 공통적으로 있다는 거. 염기 서열, ITT, 뭐 GCC 그런 것들이 요 내용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백지를 딱 놓고 요거에 대해서 뭔가 내가 쓸 수 있으면 공부가 된 거고, 이걸 딱 봤는데 뭔가 할 말이 없어. 연필이 안 움직여. 그러면 공부 다시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